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머신러닝 기초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강사 이혜리입니다. 우리는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에 접속해 인공지능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 것은 날 기쁘게 해줘요입니다. 코드는 간단하죠? 날 기쁘게 해줘요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날 기쁘게 해줘요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하네요.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웃고 있어요. 행복해요 라는 표정이죠. 이번에는 바보 같아요 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슬퍼하고 있네요. 너는 진짜 멋있어 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웃고 있어요. 행복해요 라는 표정이죠. 마지막으로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입력했더니 웃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첫 화면이에요.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시작해 봅시다가 있죠? 우리 시작해 봅시다. 클릭해 볼게요. 아이디를 등록한 사람은 로그인을 해도 되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실행해 보기를 해도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추가해 볼게요. 저는 Make Me Happy라고 치겠습니다. 인식 방법은 텍스트로 할게요. 여러분이 영어로 말을 걸고 싶으면 잉글리시로 놔둬도 되지만 저는 한국어로 말을 걸 거기 때문에 코리안으로 바꾸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항상 영문으로 써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만들기 클릭합니다. 네, 프로젝트 하나가 만들어졌죠.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머신러닝의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을 시키고 잘 학습되었는지 평가를 하고 정확도가 낮거나 너무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데이터를 더 모아서 다시 학습을 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만들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선 만들기에 들어가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3 클릭하고요. 네, 메시지가 뜨죠?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스크래치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규칙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면 어떻게 하세요. 뭐뭐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고양이는 삭제하고요. 우리 스프라이트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기를 클릭하세요. 네, 그리는 화면이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는 웃는 얼굴과 우는 얼굴, 그리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 이 세 가지를 그리겠습니다. 채우기 색은 노란색으로 하고요. 테두리 색깔은 검은색으로 놔둘게요. 그리고 원을 클릭해서 얼굴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다시 채우기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서 눈을 그려볼게요. 네, 사람 얼굴 같나요? 우리 똑같은 거 두 개를 복사를 더 해볼게요. 제일 위에 모양은 그냥 그저 그래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저 그래요. 라고 입력할게요. 두 번째 모양은 행복해요 라고 입력할게요. 세 번째 모양은
슬퍼요 라고 입력할게요. 처음에는 그저 그래요 표정을 짓고 있다가 칭찬이나 좋은 말을 들으면 행복해요 표정을 짓고 꾸중이나 나쁜 말을 들으면 슬퍼요 라는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저 그래요 한번 꾸며볼까요? 네, 이렇게 있읍시다. 네, 그저 그래 보이나요? 행복해요. 붓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웃고 있는 표정. 슬퍼요도 그려볼게요. 찡그린 표정. 슬퍼 보이나요? 눈썹도 밑으로 쭉. 네, 많이 슬퍼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코드로 돌아갑니다. 일단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을 할 거예요. 처음에 형태는 그냥 그저 그래요 하는 모습으로 있을 거고요.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언제 바꿀 거냐면 우리가 감지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저에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라고 할까요? 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렸을 때 그 대답에 따라서 이제 표정이 바뀌겠죠? 그러면 만약에 대답이 뭐라면 뭐와 같다면 대답이 멋있어 라고 입력을 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답이 바보 같아 이러면 슬퍼요 라고 바꿀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멋있어. 드디어 반응을 했어요. 웃었어요. 다시 실행하고 이번에는 바보 같아. 슬퍼하고 있네요. 그쵸? 이번엔 다시 실행을 하고 멋있어도 아니고 바보 같아도 아니고 넌 참 착해 라고 말해볼게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아요. 왜? 멋있어도 아니고 바보 같아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규칙 기반 시스템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만약 대답이 뭐뭐라면 이걸 수도 없이 만들어 놔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서 이게 행복한지 슬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클릭해서 훈련으로 갈게요. 레이블을 2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떤 거? 내가 해피, 행복한 경우, 그리고 내가 sad, 슬픈 경우. 레이블도 한글로 입력하면 입력이 안 돼요. 영어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한가요? 저는 넌 참 멋져 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어 라는 말도 비슷하지만 한번 넣어 볼게요.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행복하죠? 행복해 라는 말도요. 예쁘다 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넌 참 친절해 라고 입력해 봤어요. 넌 참 착해. 내가 최고야. 진짜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최고죠. 맛있어요. 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행복해라. 널 좋아해. 네, 이런 말들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그럼 슬플 때는 못생겼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 저 이런 말 들으면 슬퍼져요. 또 넣어볼까요? 넌 말썽꾸러기야.
빨리 일어나. 아침에 이런 말 들으면 좀 슬펐을 때 있죠. 맛이 없어요. 치사해. 넌 나빠.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슬프죠. 바보 같아. 왜 그렇게 못하니?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오늘은 간식이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슬픈가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네, 이 정도만 넣고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해서 학습 및 평가에 가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지금 11개씩이에요. 5개 이상이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엉뚱한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것은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죠. 네, 이제 훈련을 시켜볼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잠깐 쉬고 다음 강좌에서 다시 볼게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머신러닝 기초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강사 이혜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교실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학습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학습이 되었네요. 우리 명령을 입력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켜주세요. 네, 87%의 정확도로 팬 온으로 인식되었어요. 선풍기 꺼. 네, 85%의 정확도로 팬 오프로 인식되었습니다. 램프 켜줄래요? 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네, 램프 온으로 인식되었네요. 램프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게요. 네, 램프 오프로 인식되었네요. 인식이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클릭, 스크래치 3 클릭. 화면이 아까와 다르죠? 아까는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회색 블럭들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고 바로 스크래치 3 열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까 규칙 기반 시스템을 만들면서 파일을 저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다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Load from my computer 클릭하고 아까 저장해 두었던 스마트 클래스룸을 가져올게요. 네, 이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정확하게 선풍기 떼고 켜줘와 일치할 때만 선풍기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풍기 켜줘, 선풍기 켜주세요, 선풍기 켜줄래? 선풍기 켰으면 좋겠어, 뭐 너무 더워. 이런 명령들이 들어왔을 때 다 선풍기가 돌아가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새로 생긴 머신러닝 블럭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선풍기 켜줘와 비교할 게 아니고 팬 온과 비교할 건데 대답이 머신러닝 모델을 거쳐서 나온 결과값이 만약에 팬 온이라면 선풍기를 켤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도 이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비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과 복사를 하는 방법은 내가 복사하려고 하는 것에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사하기라고 떠요. 블럭 전체를 복사하고 싶으면 여기
만약 요게 놓고 복사를 한다면 요 전체가 복사가 돼요. 이만큼이. 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복사가 되죠.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팬 온이었고 턴 팬 오프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팬 오프를 받아야겠죠. 턴 램프 온을 보내기 위해서는 램프 온을 받아야 되고요. 턴 램프 오프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램프 오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 네 부분만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고 명령을 넣어 볼게요. 램프 켜주면 좋겠어. 램프가 켜졌네요. 너무 밝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건 제가 훈련시킨 데이터들과 너무 동떨어진 데이터라서 엉뚱하게 동작을 하고 있어요. 선풍기 꺼줘. 선풍기 끌게요. 그리고 램프도 전등 꺼. 할게요. 네, 꺼졌어요. 잘 동작을 하고 있죠. 다시 끄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텍스트 인식하기 레이블 말고 텍스트 인식하기 정확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정확도는 아까 93%의 정확도로 turn on, 92%의 정확도로 turn off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말하는 정확도예요. 우리는 선풍기를 켜라고 인식되었을 때 무조건 선풍기를 켜는 게 아니라 정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될 때만 선풍기를 켜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도가 너무 낮으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시 명령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어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확도는 우리가 감지한 대답을 머신러닝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겠죠? 이 값을 비교를 할 거예요. 이 값을 무엇과 비교를 할 거냐면 우리가 70보다 작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거고요. 70 이상이면, 그러니까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명령을 수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이 필요하겠죠. 네, 이 블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도가 70보다 작으면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명령을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수행했던 것들을 수행하겠어요. 명령을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건 어디 있어야 해요? 항상 대답을 듣기 전에 여기 있어야 해요. 명령을 한번 물어보고 그 대답의 정확도가 낮으면 다시 입력하세요 하고 다시 돌아가서 명령을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겠죠. 만약에 정확도가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각각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풍기를 켜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켜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인식을 했어요. 우리 잠깐만 멈추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았죠.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 선풍기를 꺼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왜? 선풍기가 꺼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확도를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을까요? 정확도를 출력하려면 일단 이 값을 어떤 변수라는 거에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 정확도라는 변수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변수에서 변수 만들기 해서 정확도라고 쓰고 이 정확도 값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 볼게요.
실제 정확히 작동되는지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확도 값을 뭐뭐로 정하기라고 이 안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정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정확도가 만약에 7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 89%의 정확도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네요. 불을 누가 꺼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52%의 정확도예요. 명령을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쓴 거 봤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등을 누가 꺼줬으면 좋겠어 라고 입력할게요.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와 비슷한가 봐요. 정확도가 88이라서 지금 전등이 꺼 있어요. 전등을 누가 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켜졌어요. 전혀 엉뚱한 말 한번 입력해 볼까요? 배고파.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명령을 다시 입력하라고 떴죠. 네, 제 시스템은 잘 동작하고 있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교실을 같이 구현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풍기와 전등 대신 다른 기기를 스마트 교실에 추가해 보세요. 프로젝터를 켜고 끈다든지 아니면 TV 모니터를 켜고 끈다든지 해볼 수 있겠죠. 정확도가 70% 이상일 때만 동작하는 실험 잘 되었나요? 네, 비교적 잘 된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실험을 해서 적절한 임계치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임계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선풍기나 램프를 켜고 끄는 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화재 감지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도가 90% 이상일 때는 119에 바로 연락이 가도록 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정확도가 90% 이상일 때 119에 바로 연락이 간다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정확도가 15%밖에 안 되는데 119에 연락이 간다면 이거는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주 큰 혼란을 야기하겠죠. 여러 차례 실험을 해서 정확도를 얼마로 설정했을 때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아마존의 알렉사로 만든 모델들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모델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별점도 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실제 기기를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크래치에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뭔가 확장된 블럭을 연결할 수도 있죠. 확장 기능. 이 중에는 마이크로비트라는 것도 있고 메이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기를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비트에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직접 동작시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스마트 교실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요.